이게 그냥 반달 모양의 금속 물체인데 이게 어떻게 베어링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손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이 베어링, 그 중에서도 이 저널 베어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엔진, 그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보링을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고장나는 부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스톤이 깨지거나 녹는 일, 또는 피스톤 압축링이나 오일링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커넥팅 로드 있죠. 이 컨로드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컨로드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러지거나 이 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커넥팅 로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베어링이죠. 요걸 바로 저널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반달 모양 형태의 이 저널 베어링과 관련된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베어링은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베어링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름 베어링 또는 미끄럼 베어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틀로 나뉘는데, 구름 베어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어링, 볼 베어링, 요런 베어링이 이제 구름 베어링입니다. 요런 베어링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미끄럼 베어링, 바로 그게 반달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베어링을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불러요. 특히 자동차 엔진에서만큼은 저널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을 많이 사용하죠. 정식 명칭은 저널 베어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베어링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보면 이게 그냥 반달 모양의 금속 물체인데 이게 어떻게 베어링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장점이 굉장히 많은 베어링이에요. 근데 특히나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이제 베어링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이런 내연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엔진에는 이런 평면 저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해서 제작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좋고요. 압축 강도가 좀 높고 고 RPM에 대응이 좋아요. 고회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회전이다 보니까 열이 많은, 고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는 베어링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제 금속과 금속끼리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베어링인데,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수직으로 받는 충격 하중에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베어링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물체의 마찰저항을 줄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피스톤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크랭크 샤프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 피스톤은요 수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 그 수직 운동을 크랭크 샤프트가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 커넥팅 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베어링 있죠. 여기도 지금 저널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 베어링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수직 왕복 운동을 하는 그 하중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반복적인 하중을 잘 버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달 모양의 저널 베어링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 강철제에 합금 금속을 이렇게 표면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탄소강이나 또 주석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구조의 어떤 합금 강을 이루어지는 강철제에 마찰장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다가 이제 합금 강으로 표면 처리를 한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 베어링, 이런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금속 구슬들이 있어요. 금속 구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구조가 보이죠. 그런데 이 전월 베어링은 정말 그야말로 반달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베어링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반복적인 충격 하중을 버티고 고회전에 적합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안쪽에는 오일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오일 구멍이, 이 안쪽에 오일이 들어가 있고 이 중간으로 크랭크 샤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수직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 샤프트 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크랭크 샤프트 축에도 오일이 공급되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오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오일 펌프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이 엔진 오일이 이 중간으로 들어와서 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축이 이렇게 들어가죠. 축과 이 베어링 사이에 오일 층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일 층이 이어져 있어서 그게 베어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의 유막이 층이 생겨서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여기 중간에 이 금속 재질하고 안쪽에 금속 재질 중간 사이에 금속으로 된 구슬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엔진 오일의 유막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세하게 약간 그 공중부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시동을 끄면 오일도 조금 빠져버리잖아요. 오일도 조금 빠지면 정말 미세한 틈이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오일 펌프가 작동을 해서 모든 기관에 오일이 공급이 다 정상적인 압력으로 공급이 다 되면 그 오일의 압력으로 인해서 틈이 발생하고 그 틈에 엔진 오일이 스며들면서 윤활 역할을 하고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이 금속 구슬로 되어 있는 베어링보다 엔진 오일의 유막으로 베어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죠. 진동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구조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이 중간에 이런 브라켓들이 깨지면서 금속 구슬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정말 구조가 간단한 그냥 이 두 개의 반달 모양이다 보니까 이런 볼 베어링보다는 조금 더 극강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전월 베어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엔진을 보링을 할 때 쇳가루가 돌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쇳가루가 돌았을 때는 이 전월 베어링이 망가져 가지고 표면이 깎여버리거나 전월 베어링이 뭐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 크랭크 샤프트와 고착이 돼가지고 이게 쇳가루가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동차에서 쇳가루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전월 베어링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망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보링을 하잖아요. 보링을 하면 교환하는 부품들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월 베어링 있죠? 새 걸로 교환을 해주죠. 근데 가끔 가다가 다른 것들은 다 교환을 했는데 이 전월 베어링을 교환하지 않고 보링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엔진을 보링을 하려면 엔진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전체 다 이제 수리를 하는 건데 뜯은 김에 이거 뭐 그렇게 부품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왜 이런 피스톤이나 피스톤 링은 교환을 해주면서 정말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이 전월 베어링은 고장이 안 나면 교환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장난 부분만 이렇게 새 걸로 교환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실제로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엔진을 보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교환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 차에서 뜯은 부품들 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베어링, 그 중에서도 이 반달 모양의 이 전월 베어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그 엔진 보링을 하면 엔진 실린더에 금속 라이너를 박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라이너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라이너를 박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